학술활동을 해오겠습니다. 현재는 AI 확산과 정보 교육 강화에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지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나지은 분들이 다 계신데 보니까 딥마인드를 만드는데 축구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코딩한 게 아니라 로봇들이 지네끼리 축구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축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건데 상당한 수준의 전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하여간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인공지능처럼 범용 기술이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최적화하는 기술. 그래서 어느 게 제일 좋은구나. 경영하거나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고를 친 사람처럼 하는 거, 거기 흉내내는 거, 그거에 아주 큰 이번에 성과를 보여줬고, 또 그런 것들하고 연결돼서 자동화를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큰 세 가지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던 찰나에 최근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러니까 분석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있는 거를 분석해서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목소리를 잠깐만 들려주면 당뇨병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들은 다 분석형이죠.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 나타난 생성형은 새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죠. 이건 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최초에 나온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빨간 그루 한 거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거고 검은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지가 만든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뭐냐 하면은 안데스 산 쪽에 들어가니까 유니콘이 있는데 이놈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라고 사람이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갔더니 유니콘이 있는데 라파치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페르츠 박사가 가서 만져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종목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라고 엄청 거짓말을 더 치는 그러면 여기 라파치 대학 없어요. 저런 대학 없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페르츠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페르츠 박사는 얘가 만들어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보시면 아바카도 모양의 알락의자를 그려봐라. 이거는 창작이죠. 그렇죠?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아바카도 모양이고 이제 기능은 알락의자 기능을 하는 거죠. 저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올 연초에 올해가 검은 토끼 해내니까 검은 토끼를 그려봐라. 태양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려졌는데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자전거를 타는 토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못 그릴 줄 알았어요. 자전거 타는 토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 같이 포즈나 이런 게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창작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는 찰나에 이제 챗GPT가 나옵니다. 챗GPT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연 언어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인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두 달 만에 1억 명이 사용됐다고 그러고 여기 강민구 박사님 워낙 유창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기술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챗GPT는 GPT-3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대화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GPT를 그냥 대화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얘가 이제 대답을 하고 얘기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대화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우리나라 카카오에도 에스크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놈이 실은 GPT. 근데 이런 지금까지 모든 인공지능은 만들 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열심히 그걸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생성형 AI는 그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목적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기반 모델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조금만 고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이거 만들려고 뭐 서로 경쟁들을 하고 있고 미국이 뭐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중국 했고 다행히도 한국이 국가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가 지난 8월에 뭐 하이퍼 글로벌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간단히 튀어나온 거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뭐 오래된 거 아니라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해줘서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우리 뭐 네이버도 구글에서 만든 소스 갖다가 돌리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챗GPT가 1억 7,0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신경망을 만들 때 그 입력하고 출력하고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거든요. 이게 크면은 복잡한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학습시키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능력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GPT-4는 1조 개를 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빙그레 웃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걸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접했을 때, 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인공지능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엇을 할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야, 너무 길다. 좀 줄여봐라 그랬더니 150자도 딱 줄여주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이게 지금 가장 잘하는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딩도 해요. 뭐 가장 간단한 거 1부터 n까지 뭐 다 더하면 얼마 되는지 그 코딩 해봐라 그럴 때 쫙 제가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내가 좀 괴롭히려고, 야 이거 몇 줄 아냐? 이거 한 줄짜리로 하면 안 되냐? 한 줄짜리 코딩. 똑같은 기능은 한 줄짜리. 아, 이런 정도는 저 사람, 웬만한 사람 못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코딩 능력도 있고요. 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한마디를 주고 야 비슷한 풍에 저걸 해봐라, 그 시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딱 줬네요. 뭐 그렇게 합니까? 이건 또 어때요? 야 요즘에 그 아주머니들이 많이 본다는 그 아침 드라마 스토리를 한번 지어봐라. 근데 요즘은 마약 때문에 아주 그 사회가 골치 아프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의 가정이 마약 때문에 사건을 해봐라고 했더니 뭐 제목은 무너진 왕관, 뭐 국회의원 딸이 뭐 마약을 했는데 그 청년 형사가 그 마약 밀매 단속을 하려고 나타났는데 둘이 눈이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렇다지 않습니까? 영어도 엄청 잘해요. 학생이 써준 글을 야 이거 뉴욕타임스의 뭐 사설처럼 바꿔봐라. 그렇게 바꾸고 야 이거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스타일로 바꿔봐라 그랬더니 Oh my fellow citizens of Korea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영어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 나이 때 분들은 아마 엑스 공부할 때 영어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논문을 하나 써보라고 했어요. 가짜예요. 이게 원래 지금 챗 GPT-3가 그 거짓말 막 하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의미의 그 논문을 하나 써라 이렇게 써왔어요. 아우 완벽하죠. 뭐 형식이나 뭐 내용이나 뭐 완벽합니다. 근데 저자를 안 해갖고 왔더라고요. 아마 나보고 내 이름을 갖다 쓰라고 그런 의도를 갖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말고 누가 썼다고 그러면 가장 그럴듯하냐 그랬더니 저기 네 사람을 추천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뭐 교수가 맨 앞에 나오고 어쩌고 맨 밑에는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분이 누군가 하고 가서 서울대 가 뒤져보니까 저런 거 없어.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낸 거. 제가 연구재단하고 지금 요즘에 뭐 같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재단 이 사람님하고 야 이런 식의 것을 논문 써대는 연구재단에 걸려낸 능력이 있느냐. 물론 종이된 논문지 그거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걸려낸 능력이 충분히 되겠지만
학술대회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인쇄만 간신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논문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 걸러내죠. 그러니까 지금 학술대회라는 그 체제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정부에 생각합니다. 뭐 영상도 이해해요. 뭐 이게 걔네가 자랑한 건데 뭐 이런 사진 보고 이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날아갑니다. 저런 그 음식 재료를 보여주면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뭔가 얘기해봐라. 뭐 걔는 어떻게 되냐? 줄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 어쩌고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 GPT-4에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코딩해가지고 코딩을 돌리면 이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편하게 여러분이 아주 전문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GPT를 주요 시험에 보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뭐 GRE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뭐 그 대학 입시 수학 문제도 잘 풀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든 회사들이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검색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검색하는데 검색어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은 지가 다 알아가지고 조사해서 또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는 거 정말 멋진 그런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계해서 빙이라는 걸 만들었고 원래 만들던 바드도 만들었고 우리 네이버도 큐라는 거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오피스 사무용 소프트웨어에도 이거 연결이 돼서 뭐 이제는 뭐 편지 쓰다가 말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넣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두두두두 채워넣고 그렇습니다.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한 90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안부 문학을 쓰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아들이 알카에다에 참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로 그렇게 야릇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I'm sad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예보로 상황을 다 알려주고 우리 지도 교수가 어떤 분이었고 뭐 그다음에 뭐 아들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런 걸 알려주고 야 위로하는 편지를 좀 써봐라 그랬더니 너무나 멋지게 잘 썼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지도 교수님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얘가 갑자기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나 내 아래다가 RCGPT가 이렇게 그랬네요.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이제 비슷한 거 만든 적은 없죠. 구글에서는 바드 공개했고 우리 네이버에다 하이퍼 넣어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도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언론에 나온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이 굉장히 급하니까 뭐 빨리 넘어갔고 지금 제가 여러분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누가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물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약점도 알고 미래 어떻게 될 건가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본질은 여기 있는 그린 것처럼 괴물이에요. GPT-3는 괴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챗GPT는 거기다가 얼굴 마스크 웃는 얼굴에 마스크를 살짝 씌워놓은 그런 결국 괴물이에요. 그것도 뭐 어떻게 된가. 이 챗GPT는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뭘 배웠냐. 첫째가 언어라는 게 뭐냐, 언어는 어떻게 구사하는 거냐. 두 번째는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대화냐, 그걸 배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성적 비하 발언한다든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세 가지를 배워서 결국 아까 봤던 GPT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챗GPT입니다. 깊게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의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사랑을 시옷,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사랑이 표현이 돼요. 의미가 안 되죠. 근데 언어학자들이 이런 걸 얘기했어요.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가 결정을 한다. 맞죠? 애플이 맛있다 그러면 여기 애플은 사과예요. 애플이 빠르다 그러면 그 애플은
컴퓨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것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 어떤 단어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렇게 공간을 결정하고 거기에 이게 같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비슷한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공간상에서의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죠. 그 숫자를 표현하니까 컴퓨터 그 신경망에 노소 처리하기가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표현한 것이 한 10년 전에 그런 기법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이 저는 뭐 요즘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처리하는데 성과를 보인 거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건 뭐예요? 언어라는 건 무슨 말 한 다음에 무슨 말 할까 하는 게 언어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뭔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뭐예요? 너도 뭐 잘해봐라 뭐 이런 얘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단어가 나온 다음에 쭉 연달아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거다 하는 걸 확률로 표현한 것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은 거를 언어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뭐 굉장히 그 많은 그 데이터를 모았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LLM을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LLM은 이제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LLM 그러면 그거 언어 모델이야 이렇게. 그거를 뭐 학습시키기 쉽죠. 뭐 다음에 뭐 나왔나 뭐 문장 들여다보면 거기 답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 이게 있다 그러면은 문장 만드는 거는 확률적으로 야 이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럼 가장 확률 높은 거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철수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공부하는 거겠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단어를 많이 보면은 문맥을 이해하고 얘가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말썽꾸러기 철수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잘한다는 건 얘기거리가 아니잖아요. 말썽꾸러기니까 이러면 공부 안 하고 뭐 싸우기만 한다 그러니까 싸움한다는 게 가장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많이 보면은 문맥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GPT-4는 앞에 33,000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 하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보고 만드니까 문맥에 아주 적절한 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도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요. 템퍼레처랑 파라미터 조정하면은 그냥 창의적으로 새로운 거 확률이 적은 것도 막 튀어나오고 그걸 또 낮춰주면은 그냥 지금까지 봤던 거 얘기만 근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걸 보고 다음 걸 결정한다 그러려면 앞에 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 보통 단어가 50만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개의 공간이 있어야지, 그 방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확률이 뭔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를 보고 다음이 뭘까 하려면 50만 개 곱하기 50만 개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GPT-4는 33,000개라니까 이걸 33,000번을 곱한 거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보면 확률이 하나 안 적혀있죠. 그걸 보고 이게 값이 얼마인가 보고 가장 큰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33,000번을 곱하면은 계산을 못해요. 인피니트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동원해도 저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망으로 그냥 계략적으로 어프로키메이션에서 구해봐라 라고 했던 그 신경망 이름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니까 GPT에서 T가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든 랭귀지 모델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게 웬만한 거는 기억을 해요. 그쵸? 봤던 거니까 컴퓨터에다 보고 그냥 거기다 저장이 났으니까 기억하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다음 단어가 뭘까 하는 거를 만들려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다음 문장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문맥을 보고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계는 뭐냐면은 정보가 자꾸 틀려. 모든 걸 다 신경망에 저장했다가 거기서 뽑아내려니까 이게 추상화했다가 어떤 인스턴스를 찾아내는 건데 쫙 틀려요.
그리고 추론도 잘 못해. 뭐 이런 식의 약점이 있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커다란 신경망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생깁니다. 그걸 이머징 프로퍼티라고 해요. 커지면 생겨요. 작을 땐 안 생겨요. 네? 근데 어떤 게 생겼나 볼까요? 산수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얘가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삼각함수도 할 수 있고요. 그 대수비하도 뭐 웬만한 거 다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학습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삼행시를 가르쳤어요. 삼행시 해봐 그러니까 못하지. 삼행시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강차 그러면 뭐 생명은 강물처럼 차곡차곡 이런 오렌지는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얘가 배웠어요. 손흥민 하니까 손흥민은 뛰어나게 흥민을 선다하며 민중의 사랑을 만든다. 이러고 너 배웠구나 이건데 지금 배웠습니다. 뭐 제가 그럼 김진영 해봐 이랬다. 배우는 능력이 있어요. 커지면. 그래서 제가 야 나 김진영 이런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제 내 정보를 가지고 얘가 삼행시를 만들어요. 오행시 해봐. 갑자기 가서 오행시 해봐는 못해요. 근데 삼행시 해봐 한 다음에 사행시 해봐, 오행시 해봐 이렇게 차곡차곡 끌고 가면 얘가 칠행시, 팔행시도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능력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함수 배우는 거를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ABC 1, 2, 3, 4, 5는 15다. 그냥 모르죠. 저거 무슨 소리예요? 야, ABC 3, 4는 7이야. 그래?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숫자를 보여주니까 모르겠다 그러더니 한참 한 대여섯 개 보고 나더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거에 의하니까 3, 4, 5, 6, 7에 3, 4, 5, 6을 다 분리해가지고 그걸 다 더했더군요. 그거를 함수 값을 썼더군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면은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 파이썬 코딩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BCD 3, 1, 2, 3, 4는 14다. 아까하고 다르죠? 숫자 그랬더니 얘는 몇 번 보여주고 나니까 다 더했다가 하나 빼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함수를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야 테니스공 2개 있는데 테니스 통을 2개 더 샀거든? 나 지금 몇 개 있니? 그러니까 얘가 지갑을 다 생각해서 테니스 통에는 보통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6개를 샀구나. 그러니까 당신 8개 있습니다. 너무 잘해.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산 테니스 캔에는 4개 들었어.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서 10개를 갖고 계시군요. 이런 능력이 작은 신경망에서는 안 나타나요. 1000억 개 이상,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이상일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신경망들이 있는데 그 GPT-3가 제일 잘합니다. 아마 가장 크고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커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첨가능성이 나타나는데 코딩도 제가 알아서 배운 거고 일일이 가서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번역도 제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연결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어떤 스타일의 뭐 글을 써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작가 스타일 풍으로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뭐 이런 식의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발성 혁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 랭귀지 모델이 잘하냐 못하냐 할 때는 이런 능력이 얼마나 잘할까 그것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아까 보통 이런 창발성 특성이 없었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배운 것만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지가 막 알아서 하니까 인공지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번 숨을 돌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게 의미를 알고 하는 건가? 이게 한 4, 5년 전 얘기거든요. 길이는 몇 개 눈을 가졌냐? 그러니까 2개 잘 맞춰요. 내 다리에는 눈이 몇 개 있냐? 또 2개. 확률적으로 2개라 그러면 잘 맞잖아요. 대부분 동물들이 2개니까. 그런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이 1600년이 미국이란 나라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확률적으로 그냥 그렇던 거 골라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장난이야? 그냥 이건 말도 안 돼. 그러고 이제 5년 전에 던져버렸는데 근데 이제 또 사고를 치네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려면은 대화를 하려면 우선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죠. 말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억 능력은 쉽죠. 컴퓨터가 하니까 그냥 저장했다가 알려주면 되니까 쉽고, 문제 해결 능력은 지금처럼 창발적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코딩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줄 수 있는데, 도덕의식을 갖도록 하는 건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람의 도덕의식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를 판단이 쉽지도 않은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스스로 배워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제대로 못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루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놈이 쌍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적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며칠 만에 죽여버렸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을 동원했어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 이런 질문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걸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좋은 대화 같은 것도 다 가르쳐줬죠. 이런 대화는 막아라. 뭐 마약을 만드는 법 가르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어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케냐로 갔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저렇게 닭장을 만들어 놓고 쫙 앉혀놓고 그냥 혹살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건 돼, 안 돼, 이걸 때 이렇게 대답해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소송이 걸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도 걸렸다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회사가 도덕적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랭귀지 모델에 새로운 기능을 넣는 방법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예제를 보여줌으로써 얘가 이제 새 거를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는 잘라가지고 각각 한 다음에 그걸 합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기존의 랭귀지 모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간 것이 인스트럭트 GPT라는 거였습니다. 그 인스트럭트 GPT는 이게 이 질문을 던지면은 어떻게 해라라는 거를 그 랭귀지 모델에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야, 6살 먹은 어른한테 달나라 상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봐라 라고 이제 예전에 그 문제를 주니까 GPT-3는 흉내내는 거야. 이거 흉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중력장 이론을 6살 먹은 어른한테 설명해 봐라. 지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이게 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비슷한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로 짧게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대답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만든 거는 이거는 잘한 거야 라고 이제 얘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트럭트 GPT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많이 쓰는 게 뭔가 조사해 보니까 요약해달라고 그러고 번역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텍스트가 시입니까 뭐 신문 기사입니까 그럼 분류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분석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쪽 인터넷에서 막 쓴 걸 가지고 이제 좋으냐 나쁘냐 분석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 회사가 이런 업무는 하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갖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성,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배우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가르쳤어요. 야 이거는 쌍소리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소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어려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좀 더 수상적으로 만들고 좀 자동화하는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손으로 다 일일이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오픈 AI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어 대화 능력에다가
그다음에 문서 요약, 그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거를 미리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써보세요라고 묶은 걸 갖다 여러분한테 준 거고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이제 뭐 그 쳐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고객 서비스도 만들고 뭐 글도 써보시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이제 코딩 안 해도 돼. 간단하게 뭐 대화만 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노 코드, 로우 코드 AI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써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거짓말을 유창하게 잘해. 죽었네요. 이런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령 논문을 완전히 가공으로 만들어요. 이 논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책을 완전히 까짜로 만들어요. 경제학 뭐 책을 만들어서 이 책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시장을 뭐 근거 없이 정거자라고 하지 않나. 어떤 변호사가 이거 GPT 써서 문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냈는데 가짜가. 그래가지고 벌금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뭐 거짓말을 막 생성해내니까. 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질문하면 답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제가 5월 6일 날 물어보니까 뭐 그 1년에 70만 명씩 애가 낳았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25일 날 하니까 뭐 비슷한 숫자인데 숫자가 달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확률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같은 대답을 두 번 하면은 다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바뀌면은 답이 다 바뀌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또 야단을 치면 얘가 의견을 바꿉니다. 야,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100만 명은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근데 얘는 또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얘기 안 바꾸네 얘는 또. 이게 이제 이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랑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사장, 부사장 내가 뭐 같이 회의할 수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뭐 해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집어넣었더니 한글로 집어넣었더니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영어 번역을 잘못했나 가지고 원어 본문을 집어넣는데 본문을 집어넣어도 못해. 엉뚱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나 보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가니까 또 해.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49년생인데 아직 살아있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정보만 갖고 안 돼요. 약간의 계산, 추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GPT-4는 잘하네요. 16년 같이 살았다고 나오는데 하이퍼클럽 X는 뭐 찰포든이 어떻게 됐는지 4개월이라고 답을 내고요. 뭐 바드는 뭐 아주 당당하게 0년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얘들한테 하라고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어제 구글이 했으니까 자기네가 다 알았어요. 이런 게 약점이 있다라는 거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검색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니까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픈 AI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재미로 막 던졌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으니까 구글에서 이제 굉장히 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구글에서도 지금 뻥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 능력보다 훨씬 더 과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과장의 극치는 저거죠. 야, 난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외국어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유, 그 AI가 방언도 하네. 그랬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투리 정도더라고요. 벵글라데시어는 안 가르쳤는데 인도어만 가르쳤는데 벵글라데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뻥을 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약점은 아마 극복할 겁니다. 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약점이 항상 있었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가솔린 자동차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이제 폭발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었는데 그게 뜨거워지니까 그걸 이제 식히려고 그 냉각 장치를 들어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랭귀지 모델도 할루시네이션 좀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 랭귀지 모델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거를 그 퀘스천 앤서링으로 쓰고 싶어 해요. 왜냐면 장사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잘하는 거는 글 쓰는 걸 잘해요. 그 창의적으로 글 쓰는 게 굉장히 잘하는데 퀘스천 앤서링으로 이걸 쓰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뭐 바드, 그 다음에 뭐 빙, 그 다음에 네이버 모두 다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저는 별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이제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권위 있는 원전에 충실해서 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출처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편견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다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런 능력이 이제 그 질의응답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인데 이거를 저 랭귀지 모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나는데 저게 이제 시장은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랭귀지 모델을 증강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 암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계산하는 능력, 가서 정보를 또 가서 가져오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뭐 보강을 해가지고 증강된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다 코딩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검색을 밖에서 해다가 이것도 연결하자는 거죠. 그거는 뭐 시장이 거기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 이게 뭐를 갖고 와야 되겠구나라는 걸 분석을 해서 그걸 리트리버를 통해서 정보를 갖고 온 거를 다 묶어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잘못될 가능성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랭귀지 모델이 그냥 자연어를 만들어주는 역할, 보기만 사용하고 정보를 얻어내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 검색기를 이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 것을 지금 막들 쓰고 있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들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의응답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뭐 코드 생성 이런 거를 갖다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그 환각 현상이 많이 주어지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에 가면은 여러 가지 앱이 있어서 그걸 다운받으면 스마트폰 능력이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에다가 이렇게 플러그인을 더하면은 챗GPT 플러그인을 추가하면은 플러그인이 그 기능을 확대시켜줍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전에 가니까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운받으면은 특별한 기능을 갖도록 얘를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실까요? 저는 이제 조선일보 같은 거다 가는데 제가 가지 않고 네가 가서 보고 와.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설명 좀 해봐. 설명하더라고요. 얘가 진짜 맞는가 보기 위해서 그날 이제 인터넷 가보니까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무 길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주네요. 이제는 어떤 웹사이트 가실 필요 없어요. 얘 보내세요. 그리고 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알려줘.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야, 이 논문 영어로 됐는데 이거 읽으려니까 글자 없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면 이거 짜증나죠? 그럴 때 야 이거 읽고 한국말로 설명 좀 해봐.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논문을 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쭉 읽으면 너무 속도도 느리고 뭐 정신이 없거든요. 아주 오버로드. 근데 이거 하나 쫙 읽고 난 다음에 이건 무슨 논문이구나 알고 난 다음에 읽으면은 쫙 잘 읽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막 스킵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대학원 학생들 공부할 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어때요? 뭐 이 자료 보여주면서 야 그래프 만들어봐라. 쫙 금방 튀어나오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야, 지구를 떠나서 화성 금성을 거쳐서 돌아오는데 빛의 속도로 간다면 몇 분 걸리니?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그냥 계산해서 거리가 얼마고 뭐 빛의 속도가 얼마니까 뭐 43분이 걸립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기 있는 그 함수 sin x 플러스 코사인 y는 어떠니? 뭐 3차원 공간이니까 공면을 한번 그려봐라. 딱 그려주잖아요. 이런 식의 능력들이 지금 ChatGPT가 점점 갖춰가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습니까? 사진 보여주고 야 이거 뭐 하는 거니? 원숭이들이 자동차에 올라가서 장난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보는 거고 뭐 제 친구가 뭐 맨발 걷기 좋다고 동영상을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네가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다 듣고 이 점은 이거고요. 주의할 점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직접 가서 동영상 보지 마시고 이제 예고로 보라 그러고 다 써마리 한 다음에 볼만한 것만 가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업계 중이에요. 얘가 이제 여행 가고 싶다. 빈에 가서 심포니 음악회 가고 싶다. 그럴 때 얘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야 비용하고 일정 좀 얘기해줘. 쭉 얘기해주고 호텔도 예약해주라. 쫙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이거 제가 예약해드릴까요? 비행기표 사드릴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탈들 다 망했죠. 얘한테 다 가지 않겠습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다 서비스 다 해주니까. 이걸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픈 AI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랭귀지 모델의 능력을 남들이 쓸 수 있게 개방을 해줬어요. 그게 뭐 API는 뭐 네가 만들어 써라. 거기다 추가를 해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있으면 그거 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만들어서 네가 써라. 그렇게 갖고 그다음에 그 코드, 그러니까 이 파이썬 코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파이썬 코드로 넘어가면 거기서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하고 연결도 다 시켜져 있고 뭐 펑션 콜, 랭체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네가 네 고객들한테 팔어. 그렇게 지금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어떻든 간에 이게 만약에 생태계가 잘 안정이 되면은 이게 만약에 챗GPT라 그러면 챗GPT가 전자상권에 다 섞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로서 큰난 거죠. 우리 네이버로서 큰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 연구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뭐 마케팅 영업, 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서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가장 멋지게 쓰는 거는 아이디어 개발하는 데 쓰는 거죠. 이거 보러 뭐 기획 문서 같은 거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하면은 뭐 줄줄줄줄 얘기가 나오니까 뭐 여러분 아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것도 있을 거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저렇게 조건을 주고 뭐 그려봐라 그러면 제가 쭉 그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거 골라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쓰면 되겠고 뭐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뭐 좀 큰 기업은 자기네들 뭐 랭귀지 모델 만들겠다고 던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남의 용역 개발해주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일반 기업들은 뭐 만들 능력 없으니까 잘 활용하는 거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융권 것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러버가 얼마나 잘하는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그 함수를 배운가 해서 시도해봤더니 못 배우네요. 얘는 그냥 뭐 HLGC는 어떤 함수야 그러고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서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테니스볼 얘기했더니 뭐 어떤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2개를 샀는데 그랬더니 4개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답이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날 가봤어요. 9월 30일 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얘는 한 캔에 한 타스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많이 가까워졌네, 똑똑해졌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재밌네요. 내가 6살이었어. 내 동생은 3살, 내 절반인 나이였어. 지금 나는 70살인데 내 동생은 몇 살이니? 물어보니까 하이퍼클로바는 나보다 나이가 많대요. 이런 정도가 좀 수준입니다. 근데 아까 이런 추론하는 능력은 그 파라메터 수가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많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층이 높아야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문장을 집어넣고 싶어 하고 또 층도 높아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풀어놓는 층은 좀 줄이고 이 폭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그런 전략을 쓴 그 제품들은 이렇게 풀어를 잘 못해요. 근데 아마 우리 네이버가 뭐 마음도 바쁘고 뭐 그래가지고 층은 높이지 않고 그냥 폭만 넓히고 훈련시켰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커다란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물론 뭐 제한은 있죠.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만든 외부 기능 같은 거 연결을 시켜서 쓰고 그러면은 작더라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이런 랭귀지 모델을 갖다가 자기네 있는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조그만 걸 만들어서 그 스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확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니까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 팩트 체크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글만 만들어내고 깔끔 웃을 먹다 보면은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엉뚱한 데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안도 문제죠. 거기다가 중요한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에다가 저것 때문에 큰 공유하고 그랬다는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해 못하는 기계예요. 법정에 가는데 어떤 입구 갈까 그랬어요. 수용고 입구 가라고 그러나 나의 애인을 뭐 찝쩍거리는 그 상대방은 굉장히 내가 밉잖아요. 이런 의욕 실정 같은 걸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했던 사람인데 요즘에 GPT 나온 다음에 아주 보시는 것 같이 또 배우는 것만 압니다. 이거 고속도로 상에서 들어오는 트럭을 그 테슬라가 뚫리게 박는 장면입니다. 저 테슬라가 트럭을 안 배웠겠어요? 다 배웠죠. 근데 테슬라가 배운 트럭은 바퀴 위에 박스가 있고 앞에는 헤드라이트 있고 그 핸들이 있고 이런 거를 트럭이라고 배웠는데 저 트럭은 바퀴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 하늘이나 허용이니까 그러고 뚫리고 박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이건 어때요? 뭐 그 바둑 잘 두는 알파고가 18x18로 갖고 오면 꽝이에요. 일반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알잖아요. 인공지능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 한다. 여러분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할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 못해요. 인공지능은. 그게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에 오로지 배운 건 연관관계. 이거의 기식을 확률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만 배우는데 인과관계라는 그 위에 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죠. 주로 과학이죠.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으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하나도 못해요. 뭐 인공지능한테 야 제주도 오고 뭐 저자도 오고 땅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 못해요. 사람은 해요. 뭐 개똥철학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모델을 갖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런 모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컴퓨팅을 요구해요. 이 오픈 AI가 작년에 뭐 7천억 손해봤는데 대부분이 전기값이야. 우리 아마 지금 네이버도 참 고민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돈 떠서가면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거냐. 뭐 카카오는 중간에 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구 온난화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데이터도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텍스트 정보는 다 되었을 거예요 지금쯤은. 뭐 더 이상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더구나 지금 동영상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어. 야 가르쳐줄 거 없어. 네가 알아서 배워라. 로봇한테 실어가지고 내보내겠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맞아 보기도 하면서 야 F 이퀄 MA야. M이 크면은 F가 크네 이런 거지. 제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 발견했으니까 웃어 넘기면 되는데 모르는 거 배워 갖고 와서 이거 발견한 이론인데요 갖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상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뭐 데이터에는 뭐 편견이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이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넘어와서 뭐 흑백 차별하고 남녀 차별하고 그런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짜 뉴스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사기까지 만들어냈죠. 저 트럼프 잡혀가는 거 완전 가짜. 이거는 웃어 넘겼는데 저기 그 펜타곤 공격 홍보는 증권시장이 그냥 요동을 쳤다고 그럽니다. 진짜인 줄 알고.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생각 안 하죠. 인공지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요새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달아놓고 뭐 길 찾는 능력 뚝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저 엑스레이를 보고 그 인공지능은 저게 흑인 건지 백인 건지 황인 건지 95%의 정확도를 맞춘답니다. 사람은 뭐 모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몰라. 그냥 믿어 이러는 거죠. 이런 세상을 여러분 산업화 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겠죠. 당연히. 더구나 이제 챗GPT는 아직 그 일을 잘하니까 고소득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자동화가 2030년은 몇 년 남지도 않죠.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30%가 자동화 될 거고, 1억 2천만 명이 직업을 바꿔야 될 거고, 그것도 특히 이제 뭐 여성이나 뭐 낮은 임금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식의 어려움이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좀 잘 견뎌내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규제하자는 사람이 나타나요. 야, 너무 빨리 발전하잖아.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 뭐 인류,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다 위험을 지니까 이거 규제하자 얘기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인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사람, 저는 그냥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반대하면은 혁신이 억제되고 기술 개발이 늦어지니까 더욱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빨리 해야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던 거예요. 그러나 규제해야 될 건 있어요. 설익은 거를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건 규제해야죠. 그죠? 엉터리 자동차 같은 거 막 그 인공지능이라고 내보내는 거 그건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챗GPT 같은 거 막 공격을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하고 뭐를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이제 큰 랭귀지 모델, 작은 랭귀지 모델 막 나와서 이제 뭐 거기다가 막 우리가 증강해서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주위에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도 넘어갑니다. 이미 그저께인가 뭐 그 오픈 AI가 그 LMM을 만들었어요. M 가운데 M이 뭐냐면 멀티모달의 M입니다. 그런 모델을 막 병해서 이제 뭐 그림, 뭐 소리, 동영상, 텍스트가 다 묶여가지고 그냥 작동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실세계로 가서 이제 로봇에 실어가지고 가서 현장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이제 랭귀지 모델이 될 거고, 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잘 쓰는 거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아주 막 기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규제도 하면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김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상 좀 여유가 없어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네. 잘하시는 분이 드림없이 어떻게 해요? 네, 용기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교수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가 하이퍼플로가 X를 출시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미국 인공지능, 한국 인공지능이 따로 없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은 우리가 경쟁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MS에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MS에는 그거 안 된다. 택도 없는 얘기다. 그냥 갖다 쓰라. 그런데 네이버는 그 담당 이번 얘기가 한국에 특화된 거, 그 지역에 특화된 거, 그 나라에 특화된 거, 파키스탄 이렇게가 진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수님 뵙기에는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이 그 빅데이터로 근거를 해가지고 다 제시하는데, 아까 그 화성 금성 갔다 오는데 빛의 속도 그건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팩트가 아닌 걸 왜 저렇게 제시하는지
소설을 쓰는지 그 메커니즘 이해를 못하겠어요. 빅데이터 팩트를 근거로 예. 내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거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인공지능 학습에 의해서 한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명예교수, 은퇴한 교수는 어떤 나이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걸 지가 모델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김진영 얘기 나오니까 얘가 명예교수네. 그러니까 가보니까 명예교수는 뭐 상당히 많이 죽었네. 그러니까 얘도 죽었을 거야.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했다가 일반한 거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데이터베이스 가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거를 얘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1년 매출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얘가 엉뚱한 숫자를 얘기하면서 막 주장을 해요. 근데 비슷해 숫자는. 근데 엉뚱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회사는 직원이 몇 명이고 매출 그 자동차를 몇 개 팔았으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될 거야. 이 정도 규모 되는 회사는 매출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또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답은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면 되는데 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랭귀지 모델 참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후배들이고 제자들이 그런데 제가 막 야단치고 다니면 교수님 이러고 찾아오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기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데이터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는 데는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라서 쉽게 도전하기가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하여간 근데 지금 자꾸 정부가 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정부 한국형 뭐 랭귀지 모델을 만들겠다 그랬고 카이스트 같은 공공기관에도 뭐 가급적 쓰지 말라 이런 식의 압박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아래한글 여러분 쓰시잖아요. 그거 엉터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시스템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쓰면서 우리 다 쓰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엉터리 만들어 놓고 네이버는 이제 그 국산품입니다 이러고 국산품 애용합시다라고 끌고 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런 엉터리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 아저씨 떡이라도 커야지 사 먹지. 그래서 여러분이 압박도 좀 하셔가지고 헐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게 조금 하다가 그냥 끄적해서 글쎄요, 저는 네이버가 선전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제주도 사투리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 제주도 사투리 하는 것만 네가 만들어. 사투리 필요할 때 네 거 갖게. 평상시에 내가 사투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국거 쓰고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셨습니다. 네, 우리 김진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